요즘 부쩍 팀장의 업무 역량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신이 팀장이라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팀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략 질문들의 양상이 다음 세 가지에 수렴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업무 스킬이 부족한 사람이 팀장이 돼서 밑에 사람들이 전부 고생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책이나 전 직장 경험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직장의 리더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보는 건 인과관계 중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만드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팀장이거나 혹은 팀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 역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조직의 말단 사원부터 강소기업 부사장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잡한 문제는 사실 아래 세 가지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왜곡 없이 전달받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일정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데이터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능력이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퍼센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로 데이터를 교환할 때도 100% 전송이 완료되어야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죠. 파일을 80%만 전송한다거나 99% 전송되었다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왜곡 없이 100% 상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대체로 이것이 발단이 돼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회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전달한 사람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전 기획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팀장이든 팀원이든 일정한 형식의 생각과 질서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전달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팀장이라면 팀원에게 사전 기획안을 쓰는 연습을 시키시고, 자신이 팀원이라면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사전 기획안의 양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일의 목적을 쓰시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적는 거죠. 두 번째는 일의 목표를 적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지 적는 것이죠. 그 다음 일의 대상을 적습니다. 일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면 이 일을 누굴 위해 해야 하는지 적을 수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지면 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아젠다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젠다를 구성할 땐 우선 순서를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다 적은 후에 순서를 정렬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서를 생각하느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아젠다가 누락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일단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누락 없이 적는 것을 목표로 사전기획안을 작성해 보세요. 이 형식은 때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너무 형식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를 왜곡 없이 전달받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생각을 100% 전달받는 의사소통 능력을 뜻하는데요. 아무리 사전기획안을 잘 작성해도 유실되는 데이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자로 자신의 전체 생각을 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그저 듣기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속 말하게 만드는 능력에 가까운데요. 가령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전체를 요약해서 구두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설명 중간중간 꼬리물기 질문을 통해서 이해도를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경청하는 능력 역시 부족하면 회사 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팀원의 불만은 대체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니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알 때까지 질문해 주세요. 자신이 팀장이라면 팀원에게, 자신이 팀원이라면 자신이 작성한 사전 기획안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정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팀장님, 심지어 사장님까지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 팀은 정보 공유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 과정을 만들고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해도 실패해요. 보고 자체가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요? 등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문제는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의 일정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가령 일주일 걸리는 업무를 배정하고 일주일 뒤 보고를 한 번만 받는 것이죠. 일 잘하는 팀원은 일주일 동안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중간 보고를 여러 번 하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뒤에 딱 한 번만 보고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하지만 초보자가 작업한 결과물이 한 번에 통과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일주일 안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야 하는 결과물을 생산해야 한다면 하루에 한 번씩 결과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마감 일정을 1일 단위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루 만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정에서 실무자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단계에서 막혔는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교육이 뒤따른다면 아무리 초보자라도 일주일 동안 2번, 3번 결과물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팀장이라면 전체 일정과 부분 일정을 나눠서 관리하셔야 하고 자신이 팀원이라면 혼나거나 지적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우린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